지금 전 세계 언론은 자민당과 유신회 연합이 과연 개헌 가리선인 310석을 넘길 것인가, 그 숫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큐리오는 단언합니다. 오늘 자민당이 승리하든 패배하든 혹은 개헌선에 단 한 석이 모자라든 그것은 본질적인 흐름을 바꾸지 못합니다. 일본의 보통 국가화, 즉 군사 대국화는 일본 정치인들의 야욕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1951년 이후 70년 넘게 아시아 태평양 질서를 지탱해온 샌프란시스코 체제를 폐기하고 새로운 판을 짜려는 미국의 거시 전략과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평화헌법이라는 글자가 종이 위에 남아있느냐 없느냐는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군사 지휘체계, 병력의 배치, 그리고 무기체계의 통합은 이미 개헌 이후를 상정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큐리오는 선거 결과라는 표면적 이슈를 걷어내고 물밑에서 완성되어 가고 있는 한미일 안보 삼각지대의 구조적 균열을 세 가지 층위에서 정밀 분석합니다. 파트 1. 지휘 통제의 통합. 일본은 병참기지에서 사령부가 된다. 첫 번째로 주목할 변화는 지휘 통제, 커맨드 앤 컨트롤의 근본적 개편입니다. 한국인들은 흔히 유사시 미군이 증원되면 일본은 단순히 기지를 제공하는 후방 병참기지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20세기적 발상입니다. 최근 미국은 주일 미군 사령부를 단순한 행정조직에서 자위대 통합작전사령부 제2조크와 직접 연동되는 작전사령부로 격상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미군과 일본 자위대가 평시부터 작전 계획을 공유하고 유사시 하나의 몸통처럼 움직이는 군사적 일체화가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국의 딜레마가 발생합니다. 한반도 유사시 전개되는 미 해군 칠함대와 해병대 전력의 대다수는 일본 기지에서 출발합니다. 과거에는 일본 정부의 승인이 요식행위였다면 미일 지휘 통제가 통합된 미래에는 일본 자위대 장교들이 미군 사령부 내에서 한국행 전력의 투입 시기, 규모, 경로를 결정하는 의사결정 과정에 깊숙이 개입하게 됩니다. 미국 입장에서 한국, 한미연합사는 북한이라는 국지적 위협을 담당하는 파트너지만 일본, 미일 동맹은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고 인도태평양 전체를 관할하는 글로벌 파트너로 격상되었습니다. 동맹의 위계질서, 하이어라키가 재편되면서 한국군의 작전이 일본에 있는 미일 통합지휘부의 전략적 판단에 종속될 수 있는 구조적 위험, 이것이 자위대 한반도 진입 논란보다 훨씬 더 실질적이고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파트 2. 지정학적 봉쇄, 제1도련선의 통행료를 징수하는 자. 두 번째 분석 대상은 일본의 반경 능력을 보유할 것이 가져올 지정학적 파장입니다. 일본은 이번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이미 12식 지대함 유도탄 개량형과 토마호크 미사일 배치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 무기들의 배치 장소는 오키나와를 포함한 난세이 제도입니다. 이것은 중국 해군이 태평양으로 진출하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제1도련선의 핵심 병목 구간 초크 포인트입니다. 일본이 교전권을 사실상 행사하게 된다면 대만 해협 위기 시 일본은 이 해협들을 미뢰와 대한미사일로 물리적 봉쇄할 능력을 갖게 됩니다. 문제는 이 봉쇄 전략이 중국군에게만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대한민국 에너지 수입의 90% 이상, 수출입 물복량의 30% 이상이 통과하는 항로가 바로 이 봉쇄구역과 겹칩니다. 유사시 일본이 작전구역 선포를 이유로 민간 선박의 통행을 통제하거나 우회를 요구할 때 한국은 이를 거부할 물리적 힘이 없습니다. 과거에는 평화헌법이 일본의 공세적 해양 통제를 막는 법적 방파제였습니다. 하지만 그 둑이 무너진 상황에서 일본은 동북아시아 물류의 수문장 역할을 자임할 것입니다. 이는 한국 경제의 생명줄이 일본의 군사적 결심에 따라 언제든 조여질 수 있다는 경제 안보의 심각한 취약성을 노출합니다. 파트 3. 비챙의 고착화, 확장 억제의 레벨이 달라진다. 마지막으로 가장 냉정하게 직시해야 할 현실은 핵 전략의 비대칭화입니다. 많은 이들이 일본이 핵무장을 할 것인가 라고 묻지만 질문이 틀렸습니다. 일본은 이미 플루토늄 비축량과 재처리 기술, 그리고 투발 문소, 로켓을 갖춘 잠재적 핵 보유국입니다. 지금 일본 보수 정권이 미국과 협의하는 것은 독자 핵 무장이 아니라 나토식 핵 공유 모델에 가깝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등장과 미국의 고립주의 경향은 일본의 이러한 요구에 명분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미국은 비용을 줄이기 위해 일본 자위대 플랫폼, 잠수함 전투기에 미군의 택전 핵 투발 임무를 장기적 옵션으로 검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일본이 헌법적 제약을 풀고 미군의 택전 핵을 일본 영토 내에 반입하거나 공유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받는 확장 억제, 핵 우산과 일본이 확보하는 억제력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계급 차이가 발생합니다. 일본은 핵 사용 결정 과정에 물리적으로 참여하는 플레이어가 되고 한국은 여전히 미국의 보호를 요청해야 하는 수혜자 입장에 머물게 됩니다.
이러한 전략자산의 비대칭은 향후 대중국 외교나 한일 관계에서 한국의 협상력을 구조적으로 약화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결론, 선거는 끝났다. 이제 전략을 수정할 시간. 2026년 2월 8일, 오늘 선거의 결과가 과반이든 3분의 2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본이 다시는 전후 체제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불가역적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강한 일본을 원하고, 일본은 그 기회를 틈타 보통 국가를 넘어선 군사 강국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일본의 우경화를 도덕적으로 비판하는 단계를 넘어서야 합니다. 미일 군사 일체화 속에서 한국군의 독자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일본이 통제 가능한 해상 수송로의 리스크를 어떻게 분산할 것인가? 그리고 깊어지는 핵 비대칭의 간극을 무엇으로 메울 것인가? 선거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한 진짜 복잡한 계산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큐리오였습니다.